이건 뭐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데, 저희 때는 책이 헌책방에서 교과서가 훨씬 비쌌어요. 잡지가 제일 싸. 그러니까 이게 인쇄 활자를 봐야 되는데, 그 책방 가서 제일 싼 책이 뭔가 했더니 잡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공부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근데 그걸 사다가 이제 읽어본 거죠. 근데 어릴 때니까 공장 다니면서였는데 읽었는데, 뭐 한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잡지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잡자라는 자체가 섞일 잡이거든. 그 다음에 기록할 지잖아. 모든 거를 기록해 놓은 게 잡지인 거야. 그러니까 뭐 저는 무슨 책을 보겠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잡지 말 그대로 잡다하게 그냥 읽은 거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괜히 쓸데없는 것만 알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닥 모르겠고, 잡지 모으다 보니까는 뭐 누가 소장가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건데, 우리나라 장서가들이 책을 공부들을 안 해요. 제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파서 읽은 거야. 달달달달달. 뭐 사상계도 한 권씩 사다 보니까 남발을 쓰게 되는 거예요. 수첩에 1번부터 2번, 5번까지 써놓고 사는 것마다 지우는 거예요. 사상계 같은 경우는 정말 수준 높은 잡지였거든. 근데 저에겐 벅찬 어려운 잡지였어요. 근데 모두 자꾸 하다 보면은 뭐 된다고 그냥 하도 달달달달 읽다 보니까 그냥 사상계 장준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제 괜히 잡지계에 파고들게 되더라고, 내 성격상. 전부,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올 만한 잡지들을 다 한 권씩 사는데 되게 통쾌했죠. 그네들은 그거를 사진으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 저는 원본으로 보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이 준 선물인 거지. 잡지적으로 말하면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제 인생에. 이게 참.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인하라는 건데, 저같이 공부한 사람은 안 써주더라고요. 아웃사이더라고 뭐 어느 시대에 그런 말이 유행되기도 했잖아요. 아웃사이더 뭐. 저는 번외 경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 근데 뭐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제가 잡지 전시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가 다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첫 전시를 88년도에 국립도서관에서 했어요.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저도 제일 젊은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출품료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생겼어, 처음으로. 근데 그때 10만 원인가를 주더라고요, 88년에.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제가 그때는 부천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보험을 들어준 거야, 또. 이게 사건이잖아요. 나는 늘 그냥 헌책방에서 줬다시피 해서 사서 본 건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그때 더 큰 에피소드는 국립도서관 전시를 하는데 4명인가 5명이 잡지를 소장가들이 했어요. 근데 국립도서관 장서인 찍힌 게 어떤 친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큰일 난 거잖아요. 국립도서관에서 하는데 국립도서관 장서인 찍힌 거를 전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걸 서로 메꿨어요. 그걸 빼고. 근데 국립도서관이 우스웠던 게, 그때 당시는 학자들이 다 개인이 아니고 학자들이 빌려가서 잊어버렸습니다, 분실 신고하면은 돈으로 현찰 보상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보상액이 훨씬 작고 팔아먹는 게 훨씬 비쌌어요. 그러니까 헌책방에게 너무 많았던 거야. 저도 국립도서관 거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대학도서관 것도 있어요. 각 대학도서관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귀중본들. 이게 참 웃지 못할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이제 92년에 전라북도로 이사 왔어요. 1992년에. 그거 이유가 책 때문에 이사 온 거예요. 도시에서는 제가 가난하니까 책을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천이라는 게 이제 대도시가 되니까 제가 뭐 가난한데 뭐 어떻게 공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로 선택한 게 지도 놓고 제가 찍은 거예요. 빨치산 정도가 살을 수 있는 곳이면 풍광이 좋을 것이다. 제가 이제 쓸데없는 잡동사니 지식으로 이게 전북 도당이 어디에 있었냐면 순창 해문산에 있다가 장수 장안산으로 옮겨요. 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장수를 가서 그 정도면 땅이 쌀 것이다. 워낙 산골이니까. 그래서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책을 옮긴 거예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방 2개의 책을 다 잡아 넣은 거예요. 방 2개가 전체 도서관 마냥. 그러다가 이제 전라북도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라는 곳에 제가 27년을 살았는데 몇 번의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종이박물관에서도 초청 전시를 했고요. 종이축제 때도 했고, 그다음에 장수 농계축제, 진안군 마을축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자료의 중요성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전라북도가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종이축제니까 종이니까 잡지도 하고, 종이박물관이니까 종이였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요. 근데 종이박물관은 그때 굉장히 제전시라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그 학예사가 한 적이 있는데, 전문적인 전시장에서 진짜 좋은 잡지들을 놓고 해야죠. 근데 27년을 살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봤죠. 관이나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 잡지박물관이 하나예요. 잡지협회. 그럼 우리나라에서 각 도에 하나씩만 있어도 희귀한 거예요. 2번째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라북도가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잡지 전시 제가 다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라북도는 학자들이나 학교에서 강의 요청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거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서울대부터 제가 강의 안 한 대학 거의 없거든. 서울대는 심지어는 자문위원도 했어, 제가. 전라북도에서는 한 군데도 부르지도 않아. 야, 이거 신기했어요, 제가. 27년을 살면서. 전라북도가 인쇄의 고장이라고 말은 해. 완판본의 고장이다. 말들은 하는데 이게 뭐지?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가?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어쨌든 한 문화예요, 잡지도. 근데 잡지는 재밌는 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학문에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사진 갤러리잖아. 제가 사진 잡지 따로 전시해 줄 수 있다니까, 여기서. 있는데 내가 수십 종 있을 게 최소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거 지금 정읍에서 나온 보강도 1920년대인데, 일제시대 지방 군소도시에서 잡지 못 냈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잡지라는 게. 지금은 우스운 거예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보강이 나온 이유는 보청교라는 종교단체가, 일제시대의 가장 큰 종단이 어딘데? 보청교예요. 전라북도에서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청교예요. 그때 신도가 600만이었다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정식 기록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3분의 1이 신도였어. 이거는 조선총독부에 나와 있어요. 나는 보강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정읍, 이반면, 대흥리예요. 있던 곳이. 본전 건물이 11전이에요. 그 본전 건물을 지었는데 일제가 통폐합, 유사정교 통폐합을 1936년에 해요. 보청교가 사라져요.
본당 건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헐어서 뭘 지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푸른 기와인 거예요. 그 기와가 보청교 본당 11정 건물에 기와가 청기와를 옮겨서 간 게 총독관저예요. 그게 청와대 건물이거든. 그래서 청와대예요, 지금도. 그럼 얼마나 컸다는 거야. 그 정읍은 지금 그 보청교 본당 건물들이 살아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명소였을 거예요. 그 건물이 40여 채가 있었다 그러거든. 기록에. 그리고 저 보강에는 없고 50년대 보청교 잡지에는 오리지널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정문 뭐 이렇게 쫙. 근데 그 보청교 그 본당 건물이 밑에 헐은 거는 지금 조계종 본부인 조계사 건물이 똑같이 지금 진 거예요. 그걸 뜯어다가 조계사 지금 본관 건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죠, 지금. 일제라는 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잡지를 보면 쓸데없는 걸 많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차경석이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차경석이는 공과가 있어요. 친일도 있고 독립운동도 있어요. 백범일제 차경서기가 나와요. 일제시대에 거의 제일 많이 줬다는 거거든, 백범한테. 임시정부에 돈을 제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왜? 신도가 600만이었으니까 이건 뭐 일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여태까지 기존의 학자들이 쭉쭉쭉쭉 내려온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차경석이는 저는 과보다는 공이 훨씬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정읍 정도에서 모르겠어요, 가르치나. 근데 정읍에서 저는 와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잡지를. 봐야죠. 자기네 역사인데. 호남학보도 똑같아요. 이익이라는 사람이잖아. 호남학회 1908년 하면서 이기가 무슨 거를 하냐, 무슨 직책이냐면 교육부장이에요. 이제 발행인이 이기야. 왜 안 나오는가 했을 때 이기가 자결하면서 그 다음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로 종간이 돼버려. 그대로 다시 못 나왔다고. 이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거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잡지 자체가 못 나왔다니까. 발행인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쓰여 있는 것들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1950년대에 문학으로 보면 르네상스 시대가 와요. 신석정, 서정주, 김해강, 가람이 이병기가 다 같이 있었어. 가지고 전주고등학교 국어 교사들은 지금 보면은 유명한 대학 국문학과 교수진 같아. 지금 보면은. 그래서 수많은 동인지가 나오는 게 50년대 르네상스예요. 전국에서의 50년대의 동인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가 없어요. 이번에 지금 50년대 위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전라북도는 특히 전주고나 익산 나온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남하면은 지금 광주 쪽으로 뺏긴 것 같잖아. 근데 일제시대에는 전주가 훨씬 컸어요. 그리고 호남학보에는 9호까지 나왔는데 해원 명부가 뒤에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는데 지명이 다 나와요. 제가 사는 진안은 진안, 용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남원, 운봉, 인월 이런 식으로 지명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가 회원들이 월등히 많아요. 호남학보 때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였어요. 그래서 제주 회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중심이 전주였던 거예요. 지금은 광주로
우리가 지금 착각하게 광주로 이렇게 넘어간 듯한 거예요. 근데 옛날 잡지나 동인지들은 전주만 따로 한 게 아니고 전남 사람과 같이 했어요. 동인 활동들을. 그래서 호남 하면은 전라북도 하면은 전라북도만 자꾸 지금 이렇게 떨어뜨릴 일이 아니에요. 광주 전남을 같이 가야 돼요. 전주와. 그래야 이 동인지 역사나 이런 게 자세하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의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은 전주로 띄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르겠어요. 밥그릇 싸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50년대 잡지를 부산에선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6.25 때 임시수도예요. 피난수도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곳이 호남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기록으로. 그거는 잡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아무도 잡지에 관심을 안 뒀잖아요, 여태까지. 이거 인쇄문화예요. 전라북도가 어떤 곳이에요? 완판본의 고장이라 그래. 완판본이 뭐예요? 처음으로 독자에게 판 책들이에요. 전주에서 나온 완판본들은. 춘향전이니 뭐니 이게 독자를 상대로 파는 책들이에요. 물론 관에서도 많이 냈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거의 완판본이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지도 지금 제가 190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남학보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보다 5달 빨리 나온 거야. 우리가 호남학보가 중요한 거는 일제시대에 일제가 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각 도별로 나와요, 이게 지금. 그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서우학회보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호남학보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호남학보가. 호남학보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성에게 배려한 지면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성에게. 그때 여성은 그닥 대우를 못 받던 시절이에요. 여성과 아이들은. 근데 호남학보에는 여성에게 할애한 지면이 있어요. 거기는 한자를 훨씬 덜 썼어요.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호남은. 근데 우리가 자꾸 지금 그 정권들이 호남에 대한 지금 홀대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나쁜 게 사람들은 호남 조선시대에 물론 있어요. 호남이 좀 피해를 봤어요. 근데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덤볐거든, 이승만이한테. 그래서 호남 사람이 그때부터 아주 결정타잖아. 전라도 사람이 나쁜 거야. 이게 정권이 만들어낸 거. 그게 시작이에요, 근세사에서. 그러니까 잡지라는 게 참 모든 학문이 섞여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회용 잡지라는 것도 나와요. 그게 시작이 언제예요? 물론 완판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돼요, 이것도 또. 왜냐하면 그때 소위 말하는 빨간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완판본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전국의 베스트셀러는 전부 완판본에서 나온 거거든. 근데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이런 역사들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육들을 공무원들도 좀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이게 지금 2년 만에 한 번씩 순환하니까 지금 2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라북도도 문화 쪽으로도 전문가는 만들어야지, 공무원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전주시에서 하는 일 있잖아. 자료를 수집한대. 제가 전화해 본 사람이 작년에 매입하느냐 기증받는데요. 왜 남의 거를 공짜로 받아가야 돼? 관이 왜 그래야 돼? 칼만 안 들은 거지. 강도짓 하는 거지, 전주시가 지금.
나쁜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문화재를 지네들이 뭔데 공짜로 받아가려고 그래? 예산 세워야지. 그리고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정당하게 가져가야지. 지들이 뭔데 관이라고 진안군에도 그거 붙어있다니까, 프랑카드가. 근데 그거 보고 전화했다니까. 정말 한심하잖아. 국립도서관 다 공짜로 받아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매입합니다. 다 매입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전주시는 시대를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줄까요? 제 친구가 국립도서관에 재작년에 백석의 사슴을 팔았어요. 백석 시집이 백부 한정판이에요. 자가본입니다. 조그만하고 정말 이뻐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시집이 있는 책 방에서 잠을 자본 사람이에요. 그 책을 다 보아서 넘겨본 사람이에요. 자가본은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출판사를 선정을 해서 자기 돈을. 근데 국립도서관에서 얼마 주고 사간지 2억 주고 사갔어요. 그 조그만한 책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까요? 지금 누가 미당문학관에, 미당이 첫 시집이 화사집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나 아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사집은 특제본이 있고 병제본이 있어요. 특제본에는 남바가 쓰여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인 정주영이 붓글씨로 화사집이라고 직접 쓴 거예요. 이거 본 사람은 없잖아, 전라북도에. 저는 봤어요.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책의 세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미당문학관 제가 가본 사람이에요. 화사집 병제본이 있어요. 특제본이 아니고. 미당문학관에조차 미당문학관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특제본이 있고 병제본이 있는 걸 모를 거예요. 원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것도 화사집도 없어서 누구 거 받은 거예요. 제가 누구 건지도 알아요, 그거. 미당문학관이라면 특제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제본도 있고 병제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화사집은 지금 병제본 그것만 오리지널인 줄 안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미당문학관을 지었을 때 저도 청혼을 한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거를, 친일한 거를 전시를 하는 조건이면 나도 찬성한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미당이 무슨 글을 쓴지 저한테 많이 있거든, 친일한 거. 딴 사람들은 머리로 전에 들은 걸로 본 거예요. 저는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제가 항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문화학인들 후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정지용 아들, 파인 김동완 아들, 소설가 박태원 아들, 정연웅이, 월북화가 정연웅이 아들. 왜냐하면 저한테 그 사람들 왜 오겠어요? 자료 때문에 옵니다, 아버지 거. 여기 한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파인 아들이 저에게 왔어요. 장수 살 때예요. 직접 왔어요. 이 사람은 경찰서장 했고 청와대 경호실에도 있었고 불란서 대사관에도 근무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았어요, 이 양반. 은퇴하셨어요. 저는 그때 40대였어요. 자료를 달래요. 제가 한 말은 딱 하나예요. 파인은 친일의 문인 중에 빅3다.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고 와서 내가 자료 있다고 도와줄 수는 없다. 반성을 하거나 친일을 반성하지 않는데 내가 니한테 왜 자료를 줘야 되냐. 근데 그 아들이 김영식이에요. 근데 사죄를 하겠답니다. 젊은 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죄를 하면은 제가 자료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요.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서 파인 아들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절을 해요. 이 나라가 생긴 일에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서특필 됐어요. 뉴스에도 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친일 후손이 독립운동가 앞에서
큰절을 한 거예요. 이거 사건이었죠. 그래갖고 제가 그게 인연이 돼서 자료를 계속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파인 100주년 기념 전시할 때 영풍문고에서 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자료에 대한 자료를 설명할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제가 일주일간 가서 설명했어요. 장소에서 가서. 그 양반 집이 합정동이었는데 합정동 그 본댁에 가서 자고 일주일을 제가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놀라웠던 일이 영풍에서 이제 이렇게 토론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임원영이 교수, 일본인 국문학과 교수, 오무라마소 교수 등등등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때 제가 후회했던 게 오무라마소 교수 부인이, 오무라마소 교수가 누구냐면은 윤동주 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부인이 제주도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이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오무라마소 교수를 옛날에 헌책방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찍고, 자기 남편하고 파인 아들하고 얘기할 때 찍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내가 저걸 못했구나. 여태까지 내가 이 나라에서 행세하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저거 찍어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해서 카메라를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어요. 전라북 제가 꽤나 유명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헌책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장관했던 남재희 씨, KBS 사장했던 있어요.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그다음에 진념 씨 아버지 같아요. 진기용 씨도 제가 헌책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양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 우치 역사, 우표 역사라 그래요. 거기에 전문가이십니다. 대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인데 저를 이뻐하신 게 젊은 사람이 책을 사러 다니니까 이뻐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어르신이 책을 헌책방에 쭉 사놔요. 그러면은 책방 주인이 이렇게 책 포장해 놓고 진 선생님 이렇게 써놔요. 이제 얘기를 자꾸 만나니까 자기 아내를 친정에 보낸대요. 자기 아내가 책을 싫어하니까. 친정 갔다 오라 그래 놓고 헌책방에 있는 책을 연구한대요. 그 책은 어떻고, 그 책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면 번개처럼 책을 헌책방에서 수거해서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책을 꽂는다 그래요. 근데 더 웃긴 얘기가 어느 날부터 책에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래. 관련된 글을 쓰니까 원고료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진 선생님이.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죠. 참 안타깝지요. 그런 어르신들 많이 뵀는데 헌책방에서. 우리나라 잡지는 이제 처음 나온 게 1896년. 우리나라 잡지라는 게 원칙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글로 우리 땅에서 만든 잡지를 우리나라 잡지라 그래요. 우리나라 잡지사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만든 잡지가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예요. 그게 독립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 기관지예요. 이게 1896년에 나와요. 공교롭게도 1896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으로 치면 관비 유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낸 관비 유학생들이 낸 게 친목회 회보가 같은 해에 나와요. 친목회 회보가 좀 더 빨리 나와요. 몇 달.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예요, 이게. 근데 하나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글로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일본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우리나라 잡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거슬러 가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1892년에
코리아 리포지토리라고 영문 잡지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배포를 했지만은 인쇄 자체를 영국에서 해왔고요. 영문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잡지사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 관계 글이에요, 다. 근데 영문이에요. 저도 그걸 갖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뭐 이런 거 써있고 그걸 영문으로,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가 한글이에요. 그 밑에 이제 영문으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재물포에 관련된 기사, 그때는 인천이 아니고 재물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잡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 대조선 독립협회 보는 조선 왕조 시절이에요. 1896년이니까. 근데 왕권 시절에 잡지가 나왔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독립협회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최초의 사회정치 단체예요. 근데 독립협회를 가리키면서 이런 건 안 가리키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시험 문제 위주로 하는 것 같아, 역사를. 근데 이런 디테일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합방이 되는 거죠, 합병이. 우리가 이제 출판 문화사에서도 1910년대에 무단으로 통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칼의 힘으로, 이 권력의 힘으로 눌렀어요. 근데 이게 변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은 3.1운동이에요. 그래서 눌러갖고는 이게 반발이 나네? 그래서 일제가 표방한 정치가 문화정치를 표방해요. 잡지사로 보면은 그때 나온 게 개벽.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이제 조금 더 느슨한 문화정치를 문화 쪽으로 허가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개벽, 신천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문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동아가 그때 창간이 되는 거예요, 20년대에. 그래서 이게 이제 출판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잡지지만은 한 권 한 권을 출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출판 신고서를 내야 돼요. 첫째, 내가 잡지를 한 권 내려면은 개벽 몇 년 몇 월 며칠 거를 몇 월호로 내겠음. 그러면 총독부에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허가가 나와요. 그러면은 삭제될 거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니까 삭제가 쉬워요. 근데 그때는 삭제를 하면은 편집할 시간이 없으니까 활자를 엎어요. 갖고 이렇게 네모나게 인쇄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일제시대 거. 여기에도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제가 그런 식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했어요. 그 다음에 오류되는 게 우리가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이가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어린이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이라는 말을 방정환이가 처음 했다라고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1910년대에 육당 최남선이가 만든 청춘 잡지에 이미 어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물론 이상의 시에 한 아해라고 돼 있어요. 한자에 아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지금 정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린이날을 처음 한 것은 개벽사예요. 5월 1일 날 했어요. 1920년대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게 모태가 돼서 지금도 몇 해 어린이날이 방정환이가 시작한 어린이날을 지금까지 이어간 거예요. 근데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었다는 언어는 잘못된 역사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육당 최남선이가 만든 잡지를 처음으로 첫 번째 최초의 잡지라고 배우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최남선이가 내기 전에 잡지들 많이 나와요. 수십 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독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만든 잡지예요.
독자를 상대로 판매를 하기 위한 잡지예요. 판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소년 창간호 7권 팔았대요. 23호까지 나왔어요. 23호째도 100권을 못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물론 우리가 그 잡지를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때입니다. 문맹률이.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거 윤동주의 회고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까 그 백석의 사슴을 나 혼자 알아갖고 도서관 가서 필사해서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윤동주 그 유품에. 그런 식으로 책이 귀하던 시절에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는데, 일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간과하는 게 친일이에요. 잡지사적으로 봤을 때 친일. 근데 이 친일이 어폐기 처분하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네들은. 근데 자료라는 건, 인쇄본이라는 거는 어딘가 인쇄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서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근자에 지금 어때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러시아와 수교를 한 거예요. 거기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래서 친일이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료가 이제 발표할 때인 거예요. 연구에서. 그래서 친일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저는 10년에서 20년간 쏟아져 나오리라고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거예요. 감춰졌던 역사들이, 그 부모들이 감춰두고 싶은 역사를 보관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모르니까 헌책방에 보내요. 인터넷에 팔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쿠바도 지금 교육이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럼 쿠바에도 우리 교포들이 살아요. 백범일제 보면 쿠바도 그 독립자금을 줬는데 인구 대비 제일 많이 했어요. 쿠바가.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 인구 비례해서. 미국 물론 많이 했어요. 근데 쿠바는 몇 명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쿠바하고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라고, 러시아 공산주의라고, 중국 공산주의라고 다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일한 사람들은 무서운 거죠, 지금. 근데 친일한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행세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잡지를 보면은 슬픈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조청년 최초의 잡지를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조련문화라고. 지금은 세상이 좋으니까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불온문서잖아요. 저 그거 갖고 있으면 구속됐어요.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안 유명해서 다행이에요. 좌익 잡지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보다 일제시대가 훨씬 더 자유스러웠어요. 사상이. 물론 총독부가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잡지가 1930년대에 나왔어요. 사회주의, 완전 좌익 잡지입니다. 창간호 부록이 뭔지 아세요? 제가 공개한 적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헌법 전문입니다. 창간호 부록이. 아주 작습니다. 왜 작았을까요? 포켓에 넣기 쉬우라고. 아주 작았어요. 공부하라고. 지금도 만약에 어떤 잡지가 소비에트 헌법공화국 헌법 전문을 부록으로 냈다? 난리 날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걸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원본 갖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출세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라는 잡지 발행인이 이종률이에요. 부산 쪽 사람입니다. 부산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제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엊그저께 그 해제를 썼어요. 근데 부산대학교 물리대학본가 뭘 쓰는데 이종률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국립대학 교수를 한 거예요. 이렇다 편집 관련된 사람이 우리나라 감옥에서 장기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있었어요. 이렇다에 관련된 게. 그 사람이 국립대 교수를 했어요. 발행인이. 놀라운 일이에요. 뭔가 감췄겠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변희용이라고. 이 사람은 성대 총장까지 했어요. 근데 일제시대에 유명한 좌익 운동가예요. 전진이라고 20년대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진 잡지도. 거기는 삭제면이 엄청납니다. 부인이 유명한 여류 정치인 박순천이에요. 여류 정치가에서 최고의 거물이에요. 40, 50년대에. 당 총재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 그 남편이 변희영이에요. 좌익운동을 해서 출세한 사람이 변희영과 이종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빨갱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숨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없었나 봐요. 그런 것들. 참,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예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열면서 월북 작가 해금을 한 거예요. 올림픽이 안 열었으면 지금까지 해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여러 주최를 했기 때문에 월북 작가 해금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세계의 눈 때문에. 그때 올림픽 앞두고 월북 작가 거의 다 해금합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해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묻어갑니다. 홍명이나 그 거물들은 지금도 법적으로는 해금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해금 안 된 사람 거를 국가가 누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는. 올림픽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해금이 된 거예요. 올림픽이 열기 전에는 어땠어요? 월북 작가를 이태준 하면은 이 동글뱅이 준 이렇게 나갔어요. 모든 인쇄본에. 신문에도 그랬습니다. 임화 그러면 임 동글뱅이 이렇게 했어요. 올림픽이 끝나면서 임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90년대에도 좌익 잡지 전시 못했어요, 제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좌익 잡지도 제가 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좌익 잡지에 대한 글도 쓰고 제가.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게 박렬이에요. 박렬 작년인가 영화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박렬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지금. 박렬이 박근혜 정부 때 같았으면 그거 개봉 안 돼요. 문정부라서, 문재인 정부라서 개봉된 거예요. 박렬이 누구냐면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감옥으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해방돼서 이 사람이 처음 가진 직함이 민단, 일제 도쿄에서 민단 대표였어요. 저쪽은 조총련이었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조총련은 북에서 자금을 줬어요. 한국 정부는 워낙 가난해서 자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디에서 지금 어디 묻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몰라요. 북한 애국 혁명 열사능에 묻혀 있어요. 공교롭게도. 북으로 간 사람이에요. 북에서 살았어요, 또. 갖고 어마어마하게 애국 열사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그 국립 묘지 최고로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순위에 들어있는 사람 묘지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박렬 영화가 개봉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데리고 박렬 알아?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세상이 많이 그래도 바뀐 거다. 박렬 정도가 영화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잡지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유명하게 알려진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은 인쇄가 거의 안 됐어요. 젊어서 죽었잖아. 살아서 하나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죽고 나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를 윤동주가 살아서 3권을 만들었어요. 그걸 6필원고라 그래요. 시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권은 이양하 교수, 한 권은 자기가, 하나는 정병욱이한테 준 거예요. 연대생. 근데 정병욱이가 광양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거를. 어머님, 이거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갖고 마루를 뜯고 그걸 둔 거예요. 그게 한 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진. 그전에는 아무도 윤동주를 몰랐어요. 그럼 윤동주가 처음으로 인생 언제 했을까? 그 사람이 숭실학교 3학년 2학기 때 숭실학교에 입학을 해요. 숭실학교 학보에 숭실활천이라고 공상이라는 시를 내요. 숭실학교에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연희라는 문우라는 잡지에 우물 속의 자화상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거 제가 국립도서관에 넘겼어요. 제가 갖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잡지가 아주 우스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역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시할 때도요, 전시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의 글을 보러 일부러 찾아와요.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이 50년대에 잡지에 글을 썼는데 부탁들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전시할 때는 안 되고 끝나고 집에 와서 그걸 이제 찍거나 해서 보내줘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똑같아요. 제 아내가 전라북도 사람이거든요. 전주 여중을 다닐 때 저거 거울인가 그 잡지 교지 기자였대요, 자기가. 갖고 선생님 인터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제가 거울을 보여주니까 놀래면 자기가 이거 기자였는데 학생 때 버렸다는 거잖아. 날 만날지 몰랐겠죠. 우리 집에서도 우스운 일화가 있는데 다른 거는 더 많지요. 그리고 그 유명문인들 어디다 발표했을까 했을 때 항상 원본은 어디예요? 옛날에는 시집부터 낸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잡지나 신문에 간행물에다가 발표하고 검증이 되면은 시집을 내고 소설책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돈하게나 다 내잖아, 책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책 내는 거 어려운 시절입니다. 가지고 연재를 해서 이게 유명해지면 이건 괜찮네 그래서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정이가 왜 가난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안 가난했을 거예요. 신석정이고 촛불 판권 파는 거 쌀 2가마에 파는 거예요. 기록에 있어요, 그거. 지금 쌀 2가마 아무 근데 신석정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잡지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글들이. 회고하는 글들 다 잡지에 쓰잖아요. 책에 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을 잡지에 자기 추억한 거고 회고기를 발표하거든요. 그다음에 80년대 얘기하다가 끝쳤는데 전두환이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잡지 발전에 아주 군홧발로 밟은 사건이에요. 두환이가 집권을 해서. 그때 행세한다는 잡지들 창작가 비평, 문학가 지성, 씨알의 소리, 다리, 심지어는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걸 다 강제 폐간시키는 거예요. 오자마자. 신문 각도에 하나씩만 있어. 그래가지고 딱 다 폐간시켜요. 전라북도에서 남은 건 전북일보예요. 다 폐간시킵니다. 이게 올림픽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다 폐간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당 같은 잡지도.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뿌리 깊은 나무를 폐간시킨 거였어요. 정치적인 색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잡지도 폐간시켰는데 거기는 문화운동 쪽으로 바른말을 한 잡지라고 잘린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정권의 잡지가 얼마나 휘둘렸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권에 많은 피해 봤어요. 일제 때 그랬고, 해방 후는 또 이데올로기로 그랬고, 전시 후는 또 반공으로 또 눌러버려요. 60년대 또 군사정권부터 해가지고 한 20년간 숨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잡지가 그냥 허가제였거든요. 지금은 쉽잖아요. 막 풀어줬잖아. 이렇게 잡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 2000년에 들어서. 지금 아주 앞으로는 아마 지금 나온 잡지가 50년 있다가는 더 귀할 거예요. 일제시대 거보다. 50년대 거보다. 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관 못합니다. 도서관에 납본하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순진해서 다 보관되는 줄 알죠. 잡지를 보관하려면요 1년에 서고 한 동씩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출판물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잡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신화출판사에서도 나오는 잡지들, 자, 신화 지금 아마 호수 총하면 1000권 이상 될 겁니다. 최소한. 그건 누군가가 갖고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일개 신화출판사 하나 정도도 그러는데 다른 잡지 오직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개인 잡지도 나오잖아요. 독립잡지. 독립잡지가 왜 나왔을까요? 요즘 독립영화, 독립잡지 하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생겨서 가능한 거예요.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메이저 잡지들은 기존에 있는 메이저 문인들만 초청을 해. 신인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어. 그래가지고 요즘 그 컴퓨터 세대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것들 봐. 우리끼리 만들어.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네 골목 잡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지금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벅차요. 제가 독립잡지 전시회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만드니까 사요 가서. 이것도 기록인데, 이것도 역사인데 하고 사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이 박물관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 보기 좋은 것들만 사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나온 거 정기구독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그래야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에서 많이 와서 지방자치단체 장부터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존재 가치가 있네?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역사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를. 끝내겠습니다.